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기적의 자기소개서 비결 Doing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취업 컨설턴트 박영광 멘토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영광 컨설턴트입니다. 오늘 자기소개서의 주인공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너를 보여줘. 나왔습니다. 네, SKC 생산관리직 지원자인데요. 역시나 SK 그룹의 계열사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먼저 어떤 회사인지 우리 박 멘토님께서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SKC라고 하면 네. SK 커뮤니케이션즈도 있고 SK 케미컬도 있고 되게 헷갈리잖아요. 네. 그 회사랑은 좀 다른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케미컬이 약간 제약 쪽이나 이런 쪽에 많이 한다면 네. SKC는 화학이라든지 뭐 필름, 그다음에 태양광 소재, 뭐 무기 소재, 다양한 어떤 소재 관련된 그 제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계열사 맞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계열사는 맞습니다. 네네. 네. 아무래도 화학 소재 생산이 주인 회사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잘 알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네. 이 취준생 입장에서 참고할 만한 SKC 채용의 특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SK 전체 기업 자체가 네. 면접이 굉장히 까다로운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압박을 많이 하기도 하고 뭐 경험에 대한 부분들을 되게 디테일하게 꼬치꼬치 캐묻는 스타일로 면접을 보는 회사인데 그런 것들은 왜 그러냐면 SK가 가지고 있는 SK만의 어떤 밸류라고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열정이라든지 뭐 사랑이라든지 되게 사랑 추상적인 거 있지만 자기 일에 대한 사랑, 그렇죠? 그다음에 뭐 도전 정신 뭐 이런 것들 많이 보는데 SKC는 또 그 중에서도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밸류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피드, 어떤 경쟁자들보다는 더 빠르게 우리가 일을 진행하겠다. 그다음에 플렉서블, 다양한 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한 사고방식. 네. 그다음에 퍼포먼스, 끝까지 끝장을 내겠다는 어떤 성과 중심의 어떤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SKC 면접 보시는 분들은 SK 전체의 밸류와 더불어서 SKC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핵심 어떤 가치도 좀 이해하고 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이 관련 직무에 얼마나 적합한지 우선 프로필부터 살펴볼게요. 네. 남성분이시고요. 네. 취미와 특기가 평지 오래 걷기, 수영이라고 하고요. 평지 오래 걷기. 네, 전공은 사이버 시스템 공학과. 네. 학점이 2.67점, 조금 낮네요. 네. 자격증은 운전면허 1종 보통을 가지고 있고 네. 어학 점수는 토익이 725점, 그리고 토익 스피킹이 130점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경력으로는요, 한성 목재에서 2개월간 목재 운반, 포장, 주변 청소를 했다고 하고요. 네. 비디오 게임방에서 3개월간 계산, 서빙, 청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전공이 좀 독특한 것 같습니다. 네. 파이버 시스템 공학인데요. 네. 이게 공대라는 건 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걸 하는지 사실 저는 문과 출신이라 좀 잘 모르겠네요. 네, 저는 근데 아까 봤듯이 학점이 좀 낮은 게 안타깝습니다. 그쵸. 낮은 학점, 서류 전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탈락 아닐까요? 네, 많은 영향을 끼치죠. 그렇죠. 요즘에 이제 3.0 이상이 돼야만 지원이 가능한 회사들도 많기 때문에 네. 학점이 낮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지금 다시 되돌아가서 돌릴 수만 있다면 다시 돌리고 싶을 만큼 이 지원자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을 것 같고요. 파이버 시스템 공학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섬유공학이거든요. 그래서 화학을 배우기는 하지만 SKC에서 만들고 있는 네. 그 제품과는 연결성이 좀 약간 적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게 이 친구는 아무래도 이제 화학공학과 출신자니까 화학공학 쪽에 좀 많이 쏠려 있는 이런 분야의 회사에 지원했기 때문에 과연 이 친구가 자신의 전공을 뛰어넘어서 뭘 더 준비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합격과 불합격에 굉장히 큰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제1모직 지원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런 분야는 네네. 되게 좋죠. 그렇죠, PT 시험 그렇죠. 연구원이나 맞아요. 이런 연구원 쪽도 괜찮은데요. 그런 면에서 뭐 그 적합성을 찾아 나가는 게 이 친구가 해야 될 숙제일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원자가 쓴 자기소개서 살펴보면서 이 지원 분야에 적합한 인재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C 생산관리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발적으로 최고 수준의 목표를 세우고 끈질기게 성취한 경험에 대해 서술해 주십시오. 먼저 관련 대표 경험 2가지를 간략하게 작성해 주십시오. 위에 작성한 2가지 경험 중 1가지를 골라 좀 더 상세하게 작성해 주십시오. 일단은 뭐 2가지 경험을 적고 그중에 하나를 이제 자세히 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지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되는 형식일 것 같긴 한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점에 유의를 좀 해서 쓰는 게 좋을까요? 네, SK 서류 쓰다 보면 학생들이 이건 좀 어렵다. 치를 떠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이거 못 알아듣겠는데 심지어. 그리고 올해는 좀 약간 바뀌어서 예전에는 이렇게 경험을 2가지 작성해라라고 하는 내용이 없었는데 네. 올해는 또 이렇게 2가지를 작성하라고 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가뜩이나 그렇죠. 경험이 없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쓰기가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최고 수준의 목표라고 해서 우리가 뭐 되게 기가 막히고 뭐 임팩트하고 드라마틱한 그런 경험을 회사에서 요구하지는 않고요. 네. 살아가다 보면 내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한계에 부딪혀보고 네. 뭔가 좀 그래도 한번 해보자 실패하더라도 뭐 그런 식으로 어떻게 도전했던 경험들이 있는 친구냐 아닌 친구냐 좀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너무 뭐 임팩트 있는 소재를 찾기보다는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 삶에서 가장 최고 수준의 목표를 세웠던 경험을 담담하게 작성하는 것도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이 어떤 내용을 쓸지 소제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주인공이 적은 2가지 경험 중에 자세히 적은 경험에 대한 소제목입니다. 첫 번째, 자가치유 섬유와 방탄성능을 가진 물질 제작, 더 큰 목표를 세우다. 2번째, 첫 번째 실험 실패, 하지만 다시 도전. 2번째 실험을 성공시키다. 일단 프로젝트 경험을 적은 것 같은데 소제목부터 해보십니까? 네. 네. 일단 소제목만 보면 뭐 새로운 물질을 제작했다라고 하는 뭐 목표가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중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다시 도전을 성취했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니까요. 네. 뭐 이 헤드라인만 보면 어떤 내용으로 흘러갈지에 대한 부분들이 잘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번 대표 경험 2가지. 2015년 대학교 4학년 때 과에서 진행한 종합설계 경진대회에 대한 1년 동안의 프로젝트. 2013년 1년 동안 집에서 노량진을 오가며 준비했었던 편입. 1-2번 경험 중 상세한 기술. 자가치유 섬유와 방탄 성능을 가진 물질 제작, 더 큰 목표를 세우다. 2015년 1학기 시작부터 2학기 말까지 진행된 종합설계 프로젝트는 대학 시절을 통틀어 제가 많은 의미를 남긴 성취의 경험이었습니다. 당시 프로젝트의 주제를 선정하는 것부터 난관이었습니다. PEG와 실리카 나노 파우더로 STP의 성질을 이용해 방탄성능을 만드는 것과 자외선을 이용한 자가치유 섬유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둘 다 어려운 과제였지만 팀원들에게 더 큰 목표를 세우자고 이야기하고 이 2가지의 주제로 종합설계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실험 실패, 하지만 다시 도전, 2번째 실험을 성공시키다. 먼저 STF의 성질을 이용해 방탄성능 물질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방탄성능을 구현하기 위해 PEG와 실리카 나노 파우더를 용내 용질로 적절한 비율로 유리막대를 이용하여 섞어서 점도 있는 상태의 용액으로 만든 후 드라잉하여 STF 물질로 만들어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처음부터 발생하였는데 PEG와 실리카 나노 파우더의 적정한 비율을 찾기가 힘들었고 그 비율을 찾기 위한 실험에 드는 비용을 감당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실패로 돌아가자 팀의 분위기도 조금 침체되는 문제도 생겼고 의욕도 상실되어 갔습니다. 저는 그래도 2번째 주제에 좀 더 집중하자는 생각으로 남은 프로젝트 기간 동안 최선을 다했습니다. 전자와 전공들이 세균이나 오염물질인 유기물을 인체에 무해한 형태로 분해하는 성질을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섬유에 접목시켜보고자 하였습니다. 일단 실험 과정은 먼저 일정 크기의 면시루 2장을 이산화 타이타늄2를 코팅하여 염료로 염색을 한 다음 자외선을 노출시켜 염색의 변화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2번째 주제의 성공을 위해 휴일까지 반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섬유에 접목시켜서도 염료가 어느 정도 지워지는 효과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자가치유 기능의 물질을 성공적으로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잘 썼는데 질문에서 그 경험의 진실성까지 요구를 하기 때문인지 몰라도 그 기술적으로 자세한 내용을 좀 적고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과 출신이 제가 보기엔 좀 어려워요. 약간 네. 어려운데 이 소재의 내용은 어떻게 보십니까, 선생님? 일단 읽으시느라 너무 수고하셨고요. 그렇죠. 네. 용어들이 이렇게 많으면 이걸 아는 사람들도 있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천자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에 대해서 쓰려고 하기보다는 공대생들의 특징이 이런 거예요. 약간 너무 항상 뭔가 전문적. 프로젝트, 항상 뭔가 너무 전문적인 내용들. 물론 그것이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우면 좋겠지만 이거는 이제 자기가 했던 그냥 프로젝트의 하나이기 때문에 처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좀 힘들 수 있다는 한계가 좀 보이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뭐 용어 같은 것들을 그래도 최소한으로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뭐더 어려운 용어들을 쓸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용적인 큰 흐름으로서는 최고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뭐 노력했던 경험으로서는 좀 아쉬운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그래도 자기가 어떤 두 가지 실험을 다 하려고 했던 목표를 세웠다는 것이고 하나는 실패했지만 하나를 끝까지 노력해서 성취하려고 노력했던 점에 대해서 쓴 거기 때문에 네. 이 주제나 의미에 맞게는 좀 잘 써진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기술적인 부분은 자세히 썼는데 이 경험의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은 좀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연 이 질문이 기술적 완성도를 상세히 적는 것만으로 충분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기술적인 것들을 보려고 하면 기술을 쓰라고 하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 SKC의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자발적으로 최고의 수준의 목표를 세우고 끈질기게 노력했던 어떤 태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생각과 감정, 내가 실패하고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그것들을 극복했는지에 대한 태도적인 부분도 같이 들어가야만 이 회사에서 요구하는 그런 의미에 부합하는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항목의 질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것을 접목하거나 남다른 아이디어를 통해 문제를 개선했던 경험에 대해 서술해 주십시오. 먼저 관련 대표 경험 2가지를 간략하게 작성해 주십시오. 위에 작성한 2가지 경험 중 1개를 골라 좀 더 상세하게 작성해 주십시오. 네, 그렇죠. 네, 이번에도 역시 뭐 2개의 경험을 쓰고 그중 하나의 경험을 좀 상세하게 기술하라고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우선 소제목부터 한번 볼게요. 네. 작은 아이디어로 큰 피해를 막다. 어떤 피해를 어떻게 막은 것인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소제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어떤 아이디어라고 하는데 학생들은 항상 작은 뭐 이런 것도 많이 하긴 하는데 그렇죠. 자기 스스로도 자신이 없는 거죠. 뭔가 아이디어를 제안하긴 했지만 뭐 큰 건 아닌데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그래서 작은 아이디어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솔직히 뭐 이런 표현들은 뭐 지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참 생각하고 작다 있습니다. 말이에요. 작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꾸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작은 일도 최선을 다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작은 한 게 일은 없을 큰 때. 걸 볼 수 있었다. 이런 네, 거 그렇죠. 여러 가지 있었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내용이 어떤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1-1 대표 경험 2가지. 대학생 시절 용돈벌이로 시작한 아르바이트에서 작은 아이디어로 큰 손해를 줄인 경험. 2014년 2학기 제포공학 설계라는 과목에서 만든 새로운 섬유의 물성 측정법. 1-2 경험 상세 기술. 작은 아이디어로 큰 피해를 막다. 대학생 시절 용돈벌이로 비디오 게임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그곳에는 유리로 내부가 비치는 여닫이 냉장고가 있었는데 카운터에서는 시각적으로 사각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음료수나 냉장식품들이 소소하게 도난당하곤 했었는데 사장님께서는 전부터 이래왔었다고 하시면서 무인 카메라를 하나 더 설치하자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 같고 냉장고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에는 인력이나 마땅한 위치가 없다면서 고민이라 하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도난을 당해온 것이 꽤나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며칠을 지내다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훔치려는 사람들도 냉장고 문을 몰래 열 때 소리가 나면 순간 놀라서 그만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 굴러다니던 작은 종을 사장님께 드리면서 이런 걸 달아보시면 어떻겠냐고 건의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좋은 생각이라고 하시면서 좀 더 소리가 우렁찬 종을 구하여 설치하셨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사장님께서는 방울을 달기 전보다 도난이 급격히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제 생각대로 사람들이 방울 소리가 신경 쓰여서 여러 번 엄두를 못 냈던 것 같습니다. 사장님께서도 거의 비용도 안 들이고 냉장고를 도난으로부터 방지할 수 있게 돼서 기쁘다며 월급에 보너스를 더 주셨습니다. 오.
야. 정말로 작은 아이디어로 그렇죠. 피해를 줄였네요. 근데 사장님께서 되게 안일하게 있었던 게 굉장히 줄어들었다고도 했고 심지어 이거를 네. 고맙다고 보너스에 월급까지 주는 거면 그동안 얼마나 많이 돈을 나했던 거예요. 제 생각에는 사장님께서 취미로 이거를 그렇죠. 운영하지 않으셨나. 아, 그렇군요. 여유가 있는 분이신 것 여유 같다는 있으신 생각이 좀 분이네. 드는데 알겠습니다. 과연 두 개의 경험 중 적절한 경험을 선택해서 썼다고 보시나요? 네, 뭐 네모 앞서 정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네모 정도죠. 네모. 예. 네. 네, 뭐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이 친구가 이러한 소재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떻게든 뭔가를 개선했던 것들을 써보려고 노력했던 점에서는 네. 네, 칭찬을 해주고 싶고요. 그런데 이제 좀 소소하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여기에서 제가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료공학 설계의 두 번째에 대한 대표 경험 두 번째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첫 번째 쓴 건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군요. 다 공대생들은 다 공대에 관련된 내용만 프로젝트 내용만 쓰다 보니까 그런 면들이 좀 차별화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것에 접목하거나 남다른 아이디어라고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제 문에다가 방울 다는 거에 대한 부분들은 그 남다른 아이디어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뭔가 다른 방안이 아니라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냈다는 점에 있어서는 네. 뭐 그런 아이디어도 뭐 어느 정도는 용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하시나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대표적인 경험 두 가지 이거 쓸 때에도 네.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대학 시절 용돈벌이를 시작한 아르바이트에서 작은 아이디어로 큰 손해를 줄였던 경험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면접관들이나 아니면 이 글 읽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쓰라고 하는 것은 밑에 내용을 자세하게 읽어보지 않아도 실제로 이거에 대한 내용만 보더라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쓰라고 하는 의도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아르바이트가 뭐였는지 작은 아이디어가 뭐였는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나오니까 네. 뭐 땡땡 아르바이트에서 방울 달기로 뭐 예를 들면 매출의 손실을 줄였던 경험 뭐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쓰는 게 훨씬 더 보는 사람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내용적인 전체적인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작성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제안한 아이디어가 다 오케이가 됐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회사 가서 어떤 아이디어를 제안했을 때 그 아이디어에 오케이가. 대해서 무조건 오케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무조건 오케이라고 했던 과정을 쓰는 게 아니라 자기가 냈던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누군가는 어떤 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피드백을 해줬고 네. 그런 아이디어를 서로 모아서 더 개선된 아이디어로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라고 썼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항목의 질문도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분야와 관련하여 특정 영역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경험에 대해 서술해 주십시오. 예. 직무 관련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상세하게 쓰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네. 먼저 소제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품질을 이해하고 배우기 위해 노력한 열정. 2번, SKC 주요 제품에 대한 기본적인 전문 지식. 주인공은 생산 관리직 지원자인데 네. 사실 이제 직무 관련 전문성을 잘 나타낸 소제목이라고 좀 보시나요? 물론 생산 쪽에서도 품질에 대한 업무를 같이 이제 하기도 하는데요. 네. 뭐 이것은 딱히 딱 봤을 때는 품질 쪽 지원자인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기본적인 전문 지식이라고 기본인데 전문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게 약간 표현에 좀 약간 어색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인공이 적은 내용은 어떤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질을 이해하고 배우기 위해 노력한 열정. 처음 품질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전공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찾아보다가 품질에 대한 지식을 쌓고자 대표적인 자격증인 품질 경영 기사를 목표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독서실을 다니며 독학을 했지만 전공자가 아니었기에 지지부진한 것 같아서 전문학원에서 수강을 하였습니다. 학원의 커리큘럼은 약 2개월이 넘는 과정이었고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수강을 들었습니다. 평일에는 약 7대3 비율로 주로 복습 위주로 공부를 하였으며 예습도 조금씩 했습니다. 수업이 있는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은 휴식을 취해서 평일에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품질 경영기사를 공부하면서 공업 통계, 신뢰성 공학, 관리도, 샘플링 검사, 실험 계획법이라는 과목들에서
정성적, 정량적으로 품질을 판단할 수 있는 법을 배웠으며 생산 시스템, 품질 경영에서 품질 경영의 전반적인 이론이나 과정, 법률 등의 품질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1차 정기시험에서 필기를 합격한 상태이며 현재는 실기시험을 준비 중입니다. SKC 주요 제품에 대한 기본적인 전문 지식. 또한 SKC의 주요 제품인 피오나 피지, 폴리오엘, PET 등에 대한 내용을 전공인 섬유공학의 공업 유기화학을 바탕으로 파이버 시스템 개론, 섬유 고분자 화학, 합성 섬유 등 대부분의 전공 과목으로부터 기본적인 물성이나 특성, 사용 분야 등을 배우며 여러 실험이나 설계 과목 수강으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였습니다. 네, 일단 생산관리직 지원자인데 이 내용이 품질 관리에 대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일단 뭐 품질에 대한 이해도 생산 담당자, 관리자에겐 필요한 이해가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뭐 생각하고 썼다면 맞을 것 같고요. 하지만 좀 생산과 관련된 자기의 노력과 전문적인 지식이 좀 더 들어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네, 이 그리고요? 친구는 지적해야 될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기서는 네, 예를 들면 지금 표현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수업이 있는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은 휴식을 취해서라고 했는데 네, 여기 보면 또 토요일 날 수업을 했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토요일 오후가 아니라 토요일 저녁으로 정확히 명시가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어떤 다시 읽어보거나 퇴고하는 과정이 없이 쓴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밑에 SKC 주요 제품에 대한 기본적인 전문 지식,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전문 지식이라는 표현이 약간 어색한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 실험이나 여러 경험, 여러 뭐 설계 과목 수강을 통해서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구체성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떨어지는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앞서 제가 지적했던 부분처럼 섬유공학을 배웠는데 물론 이 안에서 뭐 고분자라든지 이런 합성에 대한 부분들을 배우긴 배웠을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이제 자기가 이 분야와 좀 적합하게 맞지 않으니까 억지로 끼워 맞추다 보니까 좀 다양한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표현들로 해서 뭉뚱그려서 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SKC 생산관리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고요. 네. 이번에는 저희가 나설 차례죠. 재환이와 보미의 B급 처방전. 네, 오늘 제가 주인공에게 드리고 싶은 처방전은요. 네. 수박 겉핥기는 그만하라. 이게 전반적으로 내용을 보면 뭐 기술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과정에 대한 설명은 나와 있지만 정작 그 과정들에서 느낀 본인만의 생각 그런 것들이 좀 나와 있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좋은 글은 공감을 많이 이끌어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공감이 많이 안 이끌어지고 있어요. 왜냐? 공대티를 너무 많이 내는 것 같아서. 네, 왜냐면 이과적인 그런 접근 방식으로 글을 쓰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런 여러 가지 용어 그리고 어려운 전문적인 그 기술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문학적인 접근보다는 좀 더 이 귀에 들어오거나 이제 눈에 들어오기가 조금 어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공대치를 조금만 덜 내고 문과적인 이 자세로 약간만 접근을 하시면은 좋은 글이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멘토님, 저희의 처방전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 친구에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처방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또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면 네. SK 서류를 쓸 때는 다 경험을 쓰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두 가지를 이제 내용을 쓰라고 할 때 그 첫 번째 그 경험 두 가지 약식으로 쓸 때에도 네. 이 글만 읽어봐도 밑에 내용은 안 봐도 될 정도로 네, 구체적으로 쓰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NCS를 좀 적용한 항목들이 많이 나오는데 4번 같은 항목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한 역량을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SK 서류를 좀 접근하게 되면 더 방향성에 맞는 소재를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멘토의 특급 처방전과 MC들의 지극히 주관적인 처방전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주인공의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모의 면접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 해주세요. 네. 헤드라인 쓰는 거나 뭐 자기소개 쓰는 거 보니까 뭐 네. 작은 뭐 또는 뭐 나름 성공적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셨는데요. 네네.
제가 볼 때는 본인 성격이 약간 좀 소심해 보이기도 하는데 본인은 어떤 편인가요? 주변에서 어떤 평가를 듣고 있습니까? 저는 맞습니다. 그 소심하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소심하다는 것은 곧 세심함을 뜻했고 세심하게 살다 보니 굉장히 겸손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자기소개서를 쓰는 데 있어서 좀 더 겸손한 표현을 찾다 보니까 과장되거나 너무 나를 앞세우는 또는 자신감 있어 보이는 표현들은 오히려 더 반감을 살 것 같아서 더 겸손하게 작은 성공이다 그리고 나의 소중한 그 작은 성공이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산 관리자로서 일을 하려면 네. 그 생산 현장에 계신 분들의 좀 리더십 있게 끌고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네네. 본인이 좀 소심한 것보다는 약간 대범하게 뭔가 리더십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때가 되게 많은데 네네. 그런 면에서 생산 관리 담당자로서 좀 자질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진 않나요? 개인적으로 그 겸손한 것과 리더십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소심한 성격이 변화해서 겸손한 성격이 되었고 소심한 성격은 이제 더 이상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은 리더십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얼마나 충분히 인성적으로 겸손하게 풀어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겸손한 상태에서 좀 더 많은 분들께 이제 확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저만의 파워를 통해서 리더십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질문의 이제 의도 자체는 어쨌든 이제 자기소개서에서 보여지는 부분들이 작은 아이디어, 뭐 나름 우리가 앞서 많이 얘기했던 부분들이잖아요. 네네. 그런 걸로 인해서 혹시나 성격이 어떤지 좀 물어봤던 거고 네네. 뒤에 연결돼서 이제 생산 관리자로서는 네네. 이러한 자질과 태도가 중요한데 그쵸. 소심하면 좀 문제가 되지 않겠니라고 이제 네. 말을 연결하면서 네. 이 지원자를 좀 압박해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추가 질문을 항상 당해요, 제가. 그렇죠. 압박에서 당하는 것 같아요. 네, 항상 답변이 좀 뭔가 압박에서 사람들이 좀 당황해하거나 예상치 그쵸. 못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소심해서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 지금처럼 아까 좀 대범하게 하셔야 돼요. 이 학생도 네. 만약 그런 어떤 표현이 든다면 오히려 이 질문을 받게 되면 더 목소리도 크게 하시고 좀 당당하다는 모습을 연출해 줌으로써 면접관이 그래도 나름이란 표현 쓰면 안 되겠죠. 그래도 네. 이 친구가 굉장히 좀 선생님 소심하신 대범하고 거 아니에요? 있구나. 이 친구 제가 직접적으로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러한 어떤 것들을 좀 보여주려 노력해야 되는 질문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생산 관리자로서는 현장에서 좀 이렇게 리더십 있게 갈등도 좀 해결하고 현장에 계신 분들을 좀 이끌고 가는 그런 추진력도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런 면들을 좀 많이 보여주게 노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산관리직 지원자들에게 그 조언 한마디 좀 해주세요. 네, 공대 이꼴 생산관리, 품질관리, 연구개발이죠. 네. 그래서 생산관리 쪽에서 많이 지원을 하시는데요. 뭐 생산 관리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만 되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뭐 자기가 기계과인데 뭐 또는 화학공학인데 생산 공학에 대한 이해까지 있을 필요까지는 없고요. 자기가 한 분야에 대한 열정과 그다음에 그 회사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면 생산관리 지원자로서 좀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 회사의 어떤 생산 전체를 좀 관리하고 운영하는 직무이다 보니까 책임감과 그에 따른 자기 개발의 노력 그리고 리더십도 굉장히 중요한 직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기가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녹여낸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SKC 생산관리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살펴봤습니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길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